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선생님이 한글 교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왔는가를 아름다운 감동으로 엮은 에세이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꽃길 따라 백말점. 날씨가 참 좋아서 꽃 구경을 나섰다.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그런데 옛날 고향에서 본 그 꽃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꽃 이름을 이제는 읽을 수 있다. 예쁜 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참 좋다. 나도 글씨를 읽을 수 있다. 글씨를 쓸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다 까막눈일지도 모른다. 정신적, 심리적 혹은 영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 지나고 나서야, 사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미련한 존재들이다. 코끼리를 만진 장님처럼 자신이 본 것만 믿고 자신이 들은 것만 믿으며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표면만 보고 그 이면은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은 아닌가. 확실하게 보았다고 믿었던 것이 전체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었던 일부분일 뿐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우물한 개구리처럼 산다. 이에 비해 한글반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행복하다. 자신이 늘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남의 이야기에 길을 열어놓고 산다. 겸손하게 산다. 단지 문자에서만 까막눈이다. 그런데 이제 그 까막눈을 뜨셨다. 이제 글자를 아니 인생길이 꽃길이다. 고목에 핀 꽃. 천국이 따로 없다. 정정분. 칠순이 넘어 까막눈을 떴다. 눈을 뜨고 보니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이 명소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한자 한자 배우는 재미가 행복이 우주만큼 가득 차 있다. 글을 배우고 있기에 행복이 무한대다. 지금 모습으로 좋다. 눈을 뜨니 천하를 얻은 기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제 막 한글을 뗀 단계인 초급반 어르신들이 제일 즐겁다. 물 만난 고기처럼 날마다 즐겁다. 전에는 분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 혹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신기하다.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모든 게 다 보인단다. 눈을 떴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고 나서
세상 간판을 다 읽는 것과 같다. 우리 집 큰아이가 글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버스를 타고 어딘가 멀리 가는데 처음부터 내릴 때까지 눈에 보이는 간판을 다 읽던 장면이 떠오른다.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즐거움을 지금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다. 80연세에. 천하를 다 얻은 기분. 김묘연. 칠순이 되도록 글을 몰라서 남 앞에 나설 수가 없어 항상 마음을 움츠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보니 천하를 다 얻은 기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천국이 이보다 즐거울까? 천하를 얻은 기분이다. 선물 받은 아이처럼 마음이 즐겁다. 배우는 재미가 우주만큼 가득 차 있다고도 하신다. 그만큼 크고 너르고 무한하다는 뜻이리라. 과연 행복이 뭘까? 글자 한자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쁘고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천하를 가진 권력자는 이만큼 행복할까? 수업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글자를 알게 된 기쁨을 자랑하느라고 바쁘다. 여기서 선생님, 저기서 선생님,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지 모른다. 특히나 초급반 어르신들이 선생님, 선생님을 많이 외친다. 그렇게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다.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른다. 얼마나 학교에 다니고 싶었을까? 얼마나 책상이 그립고 칠판이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 눈만 뜨면 학교에 오고 자꾸만 별 이유 없이 선생님을 불러본다.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설레는 일이다.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마트에 갔더니 물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란다. 읽을 줄 아는 글자가 어찌나 많은지 반가워서 있는 대로 상품을 다 카트에 넣었단다. 이것도 아는 글자, 저것도 아는 글자, 신이 나서 마구 집어넣었더니 15만 원이 넘더라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선생님요, 병원에 갔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런데 벽에 있는 글자를 읽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약국에 갔더니만 무슨 약, 어디에 좋은 약, 약도 많대요. 다 내가 먹어야 할 약이대요. 그래서 비타민하고 오메가하고 이것저것 마구 샀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전에는 뭘 잘하느냐를 물어보고 그걸 주문해서 먹거나 그림을 보고 주문했는데 이제는 메뉴를 보고 선택한다. 가격도 따져보고 말이다. 남은 음식을 싸준다고 적혀 있어서 일부러 남겨서 포장해 왔단다. 비문해자들에게 문해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험이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활동도 하게 된다.
이제야 드디어 개인적 출생의 단계에서 그야말로 사회적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행복, 김영숙. 공부를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잘은 못해도 나 자신이 발전한 것 같아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글을 깨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험은 비문해자로 살면서 느꼈던 서름과 무시당했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문해자로 변화하면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며 즐긴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참으로 많이 고생한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열심히 배우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숙제를 하긴 하고 또 하긴 해서 알아갔건만 집에 가면 까마득하다. 교사한테 전화해서 또 하긴 한다. 그래도 엉뚱한 숙제를 해가기가 부지기수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드디어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뜻이 통한다. 그 기쁨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깊이다.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 어떤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의금 봉투를 이제야 꺼내 보았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 봉투마다 적혀 있었다. 그동안 모르셨단다. 너무 슬프고 정신이 없어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마워서 전화로 인사를 했다. 세상에 글자를 몰라서 누가 조의금을 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다. 누가 이 사정을 알았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그 시절 드물게도 연애 결혼을 했다.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했다. 가난한 살림에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데 밥상의 음식을 슬쩍슬쩍 부인 쪽으로 밀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아직도 짠하게 남아있는데 어제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읽을 줄 몰라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말이다. 밤을 새워 읽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글을 알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보다. 껍데기만 봐왔던 남편의 내면을 이제는 보게 되었으니 자신도 다시 태어나고 남편도 부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글 교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참 많이 벌어진다. 날마다 드라마가 펼쳐진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 내 인생도 꽃이 피었다. 고목나무에 핀 꽃 박정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내 나이 팔순에 내 인생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글, 이제는 배웠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삶에 힘이 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첫사랑에 빠진 소녀들처럼 공부, 허향선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한자 한자 알아가면 자꾸 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집에 가서도 공부만 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온통 공부 생각뿐.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신다. 집에 가서 공부만 한단다. 80 노인이 공부와 연애를 한다. 온통 공부 생각뿐이다. 한자 한자 알아갈수록 자꾸 더 하고 싶다. 학교 가는 날 아침이면 설렌다.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한 노인 정책 중 가장 성공을 거둔 사업이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효과는 얼마나 창대한지. 노인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청춘은 사라지고 자식들은 다 자라 뿔뿔이 떠나가고 외롭고 무료한 이 노인들에게 말이다.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곳은 손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통비가 안 드니까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오갈 수 있다. 다소 멀어도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건강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배움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이익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개인의 삶의 질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도 향상시킨다. 오, 그날이 오면 허종선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 화, 목 그날이 오면 성인 문예반 공부하러 가는 날 교실 문을 열면 반 친구들이 활짝 웃는 미소로 나를 반겨준다. 오늘은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지? 나는 설렌다. 열심히 배워서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까지 가고 싶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업 날이다. 전날 밤부터 준비해 흐뭇한 모습으로 학교에 간다. 혹시 못 갈 일이라도 있으면 꼭 연락을 한다. 얼마나 철저한지 거의 결석이 없다. 늙음하게 공부하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 수업하는 날 아침이면 설렌다. 소설 상록수와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을 가르쳐 드렸더니 그것을 본떠서 이렇게 시를 쓰셨다. 참 기발하다. 독립에 대한 간절한 만큼이나 공부가 즐겁고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뜻일까? 얼굴이 활짝 피었다. 허부순. 나는 지금 행복하다. 글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글 배우는 것을 꽁꽁 감추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알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 아파트 친구가 날 보고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했다. 그래서 글 배우러 다닌다고 했다. 친구가 화이팅! 이라고 했다. 지금 이분들은 너무 행복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글 배우는 것을 꼭꼭 숨겼다. 그런데 얼굴이 활짝 펴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겨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글 배우러 다닌다고 당당히 말하자 친구도 그 자신감 앞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들 같다. 사랑의 기쁨이 온 누리를 밝히듯 공부하는 즐거움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예쁘다. 분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하다. 반질반질 윤이 난다. 한글반 어르신들이 제일 표정이 좋다. 다들 참 행복해 하신다. 복지관 봉사자들과 안내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밝고 정도 많다. 나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 어르신들 덕분에 나의 값이 올라간다. 덩달아 인기도 마구 올라간다. 내 기분도 올라간다. 지하철 타고 가는 길, 정정순. 내 인생 여름인가 슬퍼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 공부하러 가는 나에게 새 인생 찾아와 인사를 하네요. 흔들흔들 지하철 타고 가는 길. 내가 하는 공부한테 인사하네요. 철컥철컥 지하철 소리 예쁘게 들리기도 하네요. 공부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가방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기쁘고 연필 깎는 것도 즐겁고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설렌다. 선생님이라 불러보는 것도 뿌듯하고 자기 이름이 불리우는 것도 자랑스럽고 대답해보는 것도 떨리는 일이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오늘은 받아쓰기 100점 맞아야지. 글씨도 더 예쁘게 써보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려나? 머릿속은 온통 오늘 공부할 즐거움에 가득 차 있다. 이 시는 지하철을 타고 공부하러 가는 글쓴이의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자기 인생이 여름인 줄 알고 슬퍼하고 있었단다. 이분에게는 여름이 가장 슬프고 잔인한 계절인가 보다. 아주 특별하고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표현이다. 보통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 것을 겨울로 표현하는데 이분은 여름이란다. 우울한 자신에게 공부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마음을 인사한다고 표현했다. 공부하러 가는 길, 너무나 기쁜 길. 철극철극 무거운 쇳덩어리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린다. 예쁘게 들린단다.
공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눈에 선히 그려진다. 지하철을 타고 멀리 공부하러 가는데도 그 길이 꽃길인 양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공부의 기쁨을 이렇게도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다니. 나의 인생 이재금. 젊은 시절 내 인생은 고갯길. 넘어가도 또 넘어가도 또 넘어가야 하는 고갯길. 젊은 시절 내 인생은 넓은 바다. 썰물처럼 빠졌다가 또 밀물되어 밀려오는 넓은 바다. 지금 내 인생은 솔잎. 늘 변하지 않는 솔잎처럼 나는 학교에 간다. 나의 제자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즐거워한다. 어떤 활동을 하든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 다 새롭고 재미난다. 향학열이 식을 줄을 모른다. 꿈에도 그리던 공부니 왜 안 그렇겠는가? 정말 새로운 삶이다. 젊은 날의 내 인생은 험한 고갯길이요. 넘어도 넘어도 또 넘어야 하는 고갯길이었지만 지금은 솔잎처럼 변함없이 날마다 학교에 가는 즐거운 인생이다. 이 즐거움은 늦깎이 학생만이 알 수 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운이다. 얼마나 설레는 삶인가. 가르치는 교사도 덩달아 신이 난다. 그래서 나도 늘 행복하다. 나와 제자들은 모두 복지관 방학을 싫어한다. 늘 푸른 솔잎처럼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박정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걸어왔다. 멋이 그리 바쁘다고 숨 한 번 안 돌리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얼굴에 박고랑만 남았다. 그것도 모자라 머리까지 팥뿌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늦깎이 학생으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이 또박또박 쓴 글자 하나하나가 모인 시와 알록달록 정성 들여 그리고 색칠한 예쁜 그림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